왜요? 어려워요. 기억이 안 나요. 멍청해서 그래. 기억이 안 나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바보라서 그래. 공식 외워요. 으차.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 일단 채점부터 해보자. 쉽지? 자, 1번에 1번, 2번에 3번, 3번에 2번, 4번에 5번.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못 푼 문제는 일단은 비워두시면 됩니다. 그 뒷부분에 푼 문제의 경우에는 5번에 1번, 6번에 3번, 7번에 5번, 8번에 4번, 네, 9번에 2번, 10번에 4번, 11번에 1번, 12번에 5번. 다음 13번에 4번, 14번에 3번, 15번에 5번, 16번에 3번. 다음 17번에 2번, 18번에 4번, 19번에 4분의 루트 10, 20번에 243. 마지막 21번에 11분의 450, 22번에 19, 23번에 54. 자, 마찬가지로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내용들은 일단은 생략을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겠습니다. 자, 일단은 뒤에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덜 풀었어요 하는 거 말고 앞부분에서 차곡차곡 풀다가 막혔어요 하는 것들부터 먼저 질문을 하도록 합시다. 근데 사실 어려운 문제 자체가 뒤에 좀 많이 있긴 있어. 몇 번부터 해볼까? 자, 먼저 5페이지 1, 2, 3, 4 중에 질문 없나요? 6페이지 5, 6, 7, 8 6번 또 다음 90, 11, 12 9번. 9번 또 11번 또 90, 11 또 90, 11, 12이고 뭐라고? 안 되는데 그래 질문을 그럼 다 했니? 다음 8페이지 16번. 16번 그 다음에 화경이 13번 13, 16도 다음 9페이지 20번. 20번 또 19, 20 또 이거 한번 끝내겠는데? 마지막 21번 오케이 또 21 사실 22, 23까지 다 필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일단 최대한 빨리 하고 그 다음에 오늘은 시그마 진도 좀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6번부터 봅시다. 6번 등비수열 AN에서 A1이 1이야. 그 다음에 A6가 4야. 근데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의 합 SN에 대하여서 등비수열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만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R5제곱이 얼마다? 4다라는 거 알 수 있어야 되겠다 맞지? 그때 S10과 S20의 비를 구하여라 라고 하였기 때문에 바로 나타내보죠. S10분의 S20의 결과는 S10의 경우 R-1분의 첫째 항은 1이라고 했습니다. 1은 생략 가능하시고 R의 10제곱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분자 R-1분의 1 곱하기 R의 20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잡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R은 다행히도 R-1 요 부분 일단 약분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얘네들도 약분이 되기는 하잖아 맞지? 어떻게?
이 친구가 인수분해가 되면은 R의 10제곱 마이너스 1이랑 R의 10제곱 플러스 1이 나오기 때문에 얘만 살아남겠습니다. 따라서 그 결과 R의 10제곱 플러스 1이 될 것이고 R의 5제곱이 4기 때문에 4의 제곱 16 플러스 1 최종답 17 9번. 9번의 경우는 뭡니까? 시그마의 성질을 이용을 하는 거잖아, 맞지? 자, 그래서 일단 편의상 시그마 AK를 그냥 뭐 A 그 다음에 시그마 BK를 대문자 B라고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1부터 10까지 K1부터 10까지 인 상태입니다. 따라서 9번 문제 조건이 의미하는 것은 첫 번째 라지 A 플러스 라지 B 시그마의 덧셈의 경우 각각의 덧셈으로 나타낼 수 있다 140. 두 번째 등식 3A 마이너스 2B야. 오늘 이따가 더 보도록 할 거긴 한데 3A 마이너스 2B는 40이다 라는 걸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밑에 식에서 위에 식을 빼면 안 나오겠네. 자, 더해도 안 나오고 각각 구해야 될 수밖에 없겠다. 위에 있는 식 2배 해버리면 2A 플러스 2B가 280. 따라서 가감법 쓰셔가지고 5A가 얼마? 320. 맞나요? 따라서 A의 결과 A의 결과 64 나오겠습니다. 즉 시그마 AK의 결과가 64가 나온다. 이 사실을 대입시켜버리면 B 시그마 BK의 값이 얼마겠니? 그러면은 76인가요? 따라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시그마 2AK 마이너스 시그마 BK이기 때문에 2A 마이너스 B를 구하여라 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128 마이너스 76 하셔가지고 52 이렇게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그마의 성질 아직 우리가 지금 진도가 조금 덜 나간 부분을 예습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23번에 한번 23번에 54 올 굿. 다음 10번 봅시다. 삼각형 ABC에서 선분 AB는 2루트5, 선분 CA는 2루트2. 지금 두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다. 그리고 각 C가 45도로 주어져 있는데 아쉽게도 띠인각은 아닌 상태입니다. 이때 BC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 구할 수는 있잖아, 맞지? A, B, C 여기가 45도인 상태야. AB가 2루트5 그 다음에 CA의 길이가 얼마? 2루트2. 그럼 요 길이를 뭐라 두자? X라고 두자. 그럼 사실 X 이용을 하여가지고 마찬가지로 코사인 법칙 적용을 해버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맞은편에 보고 있는 변의 길이의 제곱 20은 X제곱 더하기 8 빼기 2배의 변변하면 4루트 2X 곱하기 코사인 45도가 루트 2분의 1이기 때문에 루트 2도 다행히 깔끔하게 날아가더라. 그 결과 X제곱 마이너스 4X에다가 20 넘어오시면 마이너스 12는 0입니다. 여기에서 X가 6 또는 마이너스 2 당연히 X는 길이기 때문에 양수 6만 가네. BC의 길이가 X였죠. 답은 6 되겠습니다. 간단하네. 중난이도다. 자, 그 다음 11번. 원래 보는 달성고 기출을 치려고 했는데 달성고 기출이 조금 어렵긴 하더라. 이것보다 조금 어려워가지고 그거는 시험 전주나 전전주쯤 즉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일단은 진도 후반부 진도를 어느 정도는 조금이라도 더 나간 다음에 하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 11번. 자, 마이너스 42부터 시작하여서 12까지 등차 수열을 이루고 A1부터 A까지의 합이 마이너스 150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여러 번 해봤잖아, 맞지? A1 플락 AN 12야. 자, 마이너스 42에서 12까지 가려면은 공차 몇 번 가야 되겠습니까? 공차에
몇 번? 몇 배? 자, 한 번, 두 번 등등등 n번, n 플러스 3번. 이거는 어제 너무 많이 했잖아. n 플러스 1d가 바로 12와 마이너스 42의 차이라고. 맞나? 따라서 그 결과 54가 나와야 하겠습니다. 맞나요? 공차를 한 번 더했더니 A1이야. 그러면 n번 더하면 AN, n 플러스 한 번 더하면 12가 되는구나 라는 걸 이용하겠다 라는 거고요. 따라서 이렇게 관계식 하나 얻으실 수 있고, 두 번째 A1부터 AN까지의 합이 마이너스 150이다. A1부터 AN까지도 어차피 등차 수열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SN이라고 두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2분의 항의 개수 n에다가 2A1 이렇게 할 필요가 없네요. 사실 A1 플러스 A는 누구랑 똑같다? 마이너스 42 플러스 12와 똑같잖아. 맞지? 따라서 A1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의 합을 이 친구와 이 친구의 합을 이용하여서 나타내면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 결과 2분의 마이너스 30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5n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 결과가 마이너스 150이다. 따라서 n의 값은 10, a 때려주시면 b의 값은 11분의 54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됐고요. 12. 자, 이 연못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나요? 연못 넓이 구하시려면은 그렇지, 사인 법칙을 써야 되겠다. 맞죠? 사인 법칙을 갖다 써보도록 하자. 해보겠습니다. 그럼 사인 법칙을 쓰려면 각이 요 녀석 주어져 있기 때문에 모두선 살짝 그어가지고 선분 BC의 길이가 일단은 필요하다. 그래야지 사인 법칙 써가지고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알아낼 수가 있겠다. 자, 여기서 BC의 길이 X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C의 길이는 어떻게 구해야 되니? 무슨 법칙? 그렇지, 코사인 법칙 써보자. X제곱은 180 좀 귀찮네요. 맞죠? 그냥 8이랑 10이라고 하자. 그런 다음에 10배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x제곱의 경우에는 100의 10의 제곱 맞죠? 플러스 8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xy 하면은 160 곱하기 코사인 60도의 경우에는 2분의 1 되겠습니다. 따라서 20, 64, 84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x의 경우에는 4만 밖으로 튀어나와서 2 루트 21인데 10배 해주시면은 20 루트 21 이렇게 일단 우리가 나타내실 수가 있다. 즉 다시 80, 100으로 해버리면은 x의 경우 20 루트 21로 잡아주실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사인 법칙에 의하면은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분의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 20 루트 21 한 결과가 2r이 되어야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들 적당히 약분시켜 주시면은 40 루트 7이 2r이더라. 따라서 반지름의 길이는 20 루트 7. 따라서 연못의 넓이 파이를 제곱 계산하시면은 400 곱하기 7이기 때문에 2800 파이 이렇게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수능형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이더라도 12번 문제 당연히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연못, 미터 이런 거 다 빼버리고 그냥 도형만 갖다 주면 똑같이 나와도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자, 13
자, 삼각형 ABC에서 변의 길의 B가 A 대 B 대 C는 3대 5로 주어져 있다. ABC 중 최대각의 크기를 구하여라 라고 하고 있다. 얘들아, 최대각은 그러면은 어느 각이겠니? 그렇지, C야. 맞아. 왜냐하면은 생각해보면은 세 변의 길이가 뭐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했을 때 가장 긴 변과 마주보고 있는 각의 크기가 가장 클 거란 얘기잖아, 맞지? 그래서 A 대 B 대 C가 3대 5대 7, 가장 긴 변이 C야. 그러면 가장 큰 각도 C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최대각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된다? A, B, C를 각각 3K, 5K, 그 다음에 7K라고 두시고 코사인 C를 이용을 하시면 알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코사인 법칙 적용. 분모 2AB야 30K 제곱. 분자의 경우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되어야겠다. 마이너스 15K 제곱이네요.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와버리게 되겠습니다. 코사인이 2분의 1이 될 때는 60도가 되겠네. 즉 3분의 파이잖아.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때는 파이 빼기 3분의 파이가 되셔서 분각인 3분의 2파이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120도가 되어야겠네요. 충리? 괜찮아? 됐나 얘들아? 다음 16번 2차 방정식의 두근 알파인 베타인이라고 한다. 16번 별표 하나 크게 칩시다. 오늘 또 한 번 더 오늘이나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다룰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알파인 분의 1 플러스 베타인 분의 1 당연히 알파인과 베타인을 각각 구하여라 라는 것은 아닐 수 아니다. 아니에요. 자, 왜냐하면은 봐봐. 지금 내가 일단은 써드리는 거는 쓸 필요가 없거나 아니면 틀린 방법이기 때문에 눈으로만 관람하셔도 되겠습니다. 뭔가 모르게 인수분해가 살짝 될 것처럼 생기지 않았니? n 플러스 1 차가 마이너스 1이 되게 만들 수 있잖아, 맞지?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기 부호가 플러스야. n과 n 플러스 1의 부호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안 되는 형태야. 그렇다고 근의 공식을 갖다 쓸래? 아니겠지. 그럼 어떻게 하자?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n, 베타 n이라고 하였는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알파 n분의 1 더하기 베타 n분의 1 뭔데? 어떻게 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통분하여서 알파 n, 베타 n, 그 다음에 알파 n 플러스 베타 n 박영이가 속삭였던 것처럼 근과 계수할 관계를 이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결과 두근의 곱 n 플러스 1이고요. 두근의 합 1입니다. 뭐를 이용을 하자? 이화경은 알아야죠. 네? 현충일 했던 거. 부분 그렇지, 부분 분수를 이용을 하자. 그러면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b 빼기 a 분의 1이 먼저 있어야 되거든. 근데 걔는 1이기 때문에 생략. 에다가 a분의 1 빼기 b분의 1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얘는 1이니까 생략하시고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만 살아남겠습니다. 따라서 뭐라고? n1부터 100까지 대입하여라 라고 하였기 때문에 대입 사라락 다 해버리면은 1 대입하면 1 빼기 2분의 1이에요. 그 다음 2 대입하면 2분의 1 빼기 3분의 1이라는 항 더하시고요. 3 대입하면 3분의 1 빼기 4분의 1 나올 겁니다. 더하시고요. 따라서 쭉 가서 마지막 100 대입하시면 100분의 1 빼기 100분의 1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따라서 약 다 날아가 버리면 1 빼기 101분의 1, 101분의 100 나와야 되겠습니다. 답은 3번 여야겠죠. 직구.
얘기할게요. 지금 입시 대비가 약간 오류 이슈가 있으셔가지고 아마 오늘부터 일단 당분간은 문자로 숙제와 그 다음에 뭐 수업 내용 이러한 것들이 가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학원 번호 차단하신 분들은 차단 풀어주시고요. 그래요. 알겠니? 잘 나오니 나? 네. 자,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AB의 길이가 8이고 AC의 길이가 4루트이다. 각 C가 60도일 때 코사인 B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하고 있네. 뭐 하면 되겠노 여기 전에? 어떻게 하면 될까? 코사인 B의 값을 구하려면은 뭐가 필요하겠니? 맞지? 방법은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 코사인 법칙 써가지고 BC를 먼저 구해. 맞지? 그런 다음에 또 코사인 법칙을 써가지고 코사인 B를 찾아내는 방법도 있어. 또 아니면 요거 없이 구하는 방법도 있다. 맞지? 뭐 이용하자? 사인 법칙을 이용하여서 사인 60도 분의 8은 사인 B분의 4루트이다 라는 걸 이용해서 사인을 먼저 찾아낸다. 그런 다음에 코사인 B 알아내시면 되겠습니다. 맞니? 해보자. 일단 그래서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분의 8은 사인 B 분의 4루트 2 나오겠습니다. 색깔 되게 예쁘다 이거. 탐나네. 쌤일까? 영상으로 증거를 남겼어. 이렇게 지금 동설 안 하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루트 3분의 16 사인 B. 사실 뭐 영상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크게 상관없는데 왠지 김도현이 꽂힐 것 같아가지고 자, 될 것이고요. 따라서 이를 통하여서 사인 B는으로 고쳐주시면은 사인 B 올리고 루트 3분의 4 넘겨버리면은 4분의 루트 6 요렇게 일단 나오게 되겠습니다. 나 계산이 맞을까? 혹시 답 맞은 친구 사인 B 맞나요? 약간 눈대중으로 지금 계산해가지고 여기까지 나왔어? 근데 왜 답이 안 나왔니? 여기에서 코사인 B는 루트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기 때문에 16분의 6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16분의 10의 양의 제곱근이어야 하기 때문에 4분의 루트 10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네, 맞네요. 4분의 루트 10. 됐나요? 다음 20번. 교탁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영어에서 쌤이에요. 어? 영어에서 쌤. 그런가? 세빈이는 무슨 하시니까 20번. 주문을 사준다고 하긴 했었는데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온 지 일주일이 넘게 남았는데 소식이 없네. 딱 내일 왔으면 좋겠다. 조립식이면은 내일 만약에 도착을 하면 내일이랑 모레 동안 내가 없는 동안 누군가가 만들어 놓으시겠지. 그러면 개꿀 2번 20번 보시. 이상하게 내가 무언가를 딱 오는 날마다 자꾸 일들이 많더라고. 막 저기 침산원 갔었을 때도 내가 침산원으로 첫 출근하는 날이 12월 첫 번째 수요일이었단 말이야. 그때 갑자기 그 수요일에 트리를 갑자기 만들어야겠대. 열심히 트리 만들고 전선과 막 휘 감고 난리부르스를 쳤는데 그렇더라고. 20번 봅시다.
등비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제10항까지의 합이 27, 제11항부터 제20항까지의 합이 81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21항부터 제30항까지 합을 보시고 어제 했던 문제 아니니 근데? 네? 어제 했던 문제 아니니? 누구니? 엎드려 뻗칠래요? 자 봐봐. 첫째 항부터 제10항까지의 합 우리는 이를 S10이라고 부른다 맞죠? 그 결과가 27이에요. 그 다음에 제11항부터 제20항까지의 합이 81이야. 그렇다면 얘들아 첫째 항부터 제20항까지의 합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노? 27에다가 81을 더하면 되겠다 맞지? 그러면은 108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21항부터 제30항까지의 합이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제21항부터 30항까지의 합에다가 요 녀석을 더하면은 첫째 항부터 30번째 항까지의 합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맞나요?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얘 이제 마저 알아내보죠. 어떻게 되겠노? S10 등비수열의 합이기 때문에 앞에서도 사실 이거랑 비슷한 문제 했었다 맞지? 네, S10, S20이기 때문에 나눗셈으로 연립을 해야 되는 대표적인 유형이 되겠습니다. R-1분의 A의 R의 10제곱 마이너스 1이 27이 나오시고 밑에 있는 식은 이제 문제를 나 좀 많이 풀어봤어요. 좀 나대고 싶은 친구들은 바로 R의 20제곱 쓰지 말고 이렇게 먼저 쓸 수 있겠다 맞지? 맞나요? 인수분해를 바로 해버릴 수가 있. 그랬더니 어떻게 된다? 이 부분에 해당하는 녀석이 27이잖아 맞지? 얘가 27이야. 그러면은 남아있는 이 부분의 경우에는 27 몇 배 해야지 108 되지? 4배인가요? 네, 4배네요. 따라서 이 값이 4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즉 R의 10제곱 플러스 1이 4이기 때문에 R의 10제곱이 3 나와야 하겠네. 기본 소양이다 이제 이 정도는. 맞죠?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S30을 일단은 먼저 구하신 다음에 적절한 값을 빼서 21번째 항부터 30번째 항까지 구해보겠습니다. S30 어떻게 됩니까? R-1분의 A에다가 R의 30제곱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우리는 이 파란색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R의 30제곱 마이너스 1 인수분해된 형태로 바로 써보겠습니다. R의 10제곱 빼기 1에다가 R의 20제곱 플러스 R의 10제곱 플러스 1. 나 이거 잘 모르겠어요, 손 혹시 든 건가요? 자, 해보자. 얼마 안 걸리고. 알아요? 헷갈렸던 친구들 일단 같이 표기해두세요.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은 A 마이너스 B에다가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 제곱입니다. 네. 요거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을 한 겁니다. 그리하여서 파란색으로 네모 박스 친 부분은 여전히 27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R의 10제곱이 얼마라 했노? 3이라 했기 때문에 이 친구는 9, 이 친구 3 되겠습니다. 대입 결과 27 곱하기 9 플러스 3 플러스 1이기 때문에 13 나와야 하겠습니다. 계산 안 할래.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A21부터 시작하여서 A30까지 합 구하고 싶습니다. 즉 S30에서 S20 빼면 되겠습니다. S30은 27 곱하기 13이라고 했고요. S20은 108이었어. 얼마였지? 27 곱하기 4였습니다. 따라서 인수분해 해버리면 즉 27로 묶어버리면 13 빼기 4가 되기 때문에 243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 됐니? 딱 21. 보자. 시그마
자, K1부터 10까지. 제곱 플러스 K. 자, 이 친구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분자가 상수면은 아까 했었던 부분 분수를 그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 분모도 K에 대한 차수만 보자면 2차 분자도 2차인 상태야. 맞지? 이러한 경우에는 부분 분수로 나타낼 수가 없다. 따라서 나타낼 수는 있으나 간단히 즉 시그마를 적용하였을 때 효율적인 모양으로 만들 수는 없어. 그럼 뭐부터 해야 돼? 이런 경우에는 약간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수학에서도 한 번쯤은 들어봤었을 법하기는 한데 이러한 경우에는 분자의 그러니까 유리함수 단원, 유리식의 연산이나 유리함수 단원에서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분자의 차수를 낮추어 놓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낮추는 방법, 분수의 의미가 분자 나누기 분모의 몫을 의미하는 거잖아. 맞지? 따라서 분자를 분모로 나누었을 때의 몫과 나머지를 잘 이용하시면 분자의 차수 낮출 수 있다. 자, 그래서 먼저 분자의 경우에는 4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1이고요. 분모의 경우에는 K제곱 플러스 K입니다. 뭐가 보입니까? K제곱 플러스 K분의 4K제곱 플러스 4K까지만 해버리면은 4로 나누어 떨어지잖아. 맞지? 따라서 이 결과 는 4 플러스 그럼 남아있는 친구는 K제곱 플러스 K분의 1이 남아있겠구나. 다시 인수분해하면 KK 플러스 1분의 1 요런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미쳤다. 미쳤네요. 그러면은 요 녀석은 부분분수 이 친구는 그냥 4를 10번 더하여라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4를 10번 더하시면은 40이고요. 플러스 이 친구 K1부터 10까지 대입한 결과 똑같아. B 빼기 A분의 1은 1이기 때문에 생략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1분의 1만 살아있는 형태더라. 따라서 1 대입한 결과부터 10 대입한 결과를 싹 다 더해버리면 그 결과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인 11분의 1만 살아남겠습니다. 이거 내가 조금 과도하게 생략한 거야. 너네들은 학교 시험이든 뭐든 일단은 몇 개는 나열해 봐야 된다. 알겠지? 왜냐하면 경우에 따라서 앞에 2개, 뒤에 2개가 살아있는 경우도 있어.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몇 개 항 정도는 나열을 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그거 마찬가지로 아마 다음 주에 시그마 들어가면은 내가 문제 많이 풀어드릴 겁니다. 41 빼기 11분의 1이래. 이걸 해야 되니 내가? 11분의 450. 아하. 되겠습니다. 22, 23. 뜨니 얘들아? 다음 22번. fx는 루트 x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x 플러스 1분의 1 만족하는 fx에 대하여서 fk를 일단 n에 대한 식으로 다시 한번 나타내보자. n이 1 이상 400 이하일 때 gn이 정수가 되게 하는 자연수의 네 개수를 구하여라. 뭐부터 해봐야 되겠노? fx 요렇게 생겨먹었다. 뭐부터 하고 싶어져야 되니 얘들아? 그렇지, 유리화부터 하고 싶어져야 되나 맞죠? 아, 이 훌륭한 주입식 교육입니다. 자, 이야. 자, 유리화를 하면은 분모는 1이 될 거고 분자가 그러면은 루트 x 플러스 2 빼기 루트 x 플러스 1이 될 건데 약간의 팁을 드리자면은 더 작은 녀석을 부호가 조금 어색하더라도 절대값이 더 작은 녀석을 앞에 두는 것이 시그마 연산에서는 훨씬 이로울 것이다. 이렇게 fx를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그마 K에다가 0부터 얼마까지 n까지 대입을 하여라. 마이너스 루트 K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K 플러스 2입니다. 그 계산 결과 0 때려 넣으면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루트 2. 그 다음 1 때려 넣으시면은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루트 3. 그 다음에 2 때려 넣으시면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루트 3. 작은 것을 앞에 두었더니 조금 더 날아가는 것이 쉽게 보입니다. 인접한 녀석들이 싹 다 소거가 되겠구나. 따라서 쭉 가서 마지막 마이너스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 플러스 2가 남겠습니다. 이때 이렇게 싹 다 사라질 것이고 그 결과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n 플러스 2가 남겠습니다. 즉 루트 n 플러스 2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 이 정체가 누구다? 이 문제에서 말하는 gn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얘가 언제 정수가 되는지 물어보고 있다. 언제 n이 1 이상 400 이하일 때. 자, n이 1 이상 400 이하면은 이 수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해지네. 구해볼까요? 그러면 양변 2부터 더해버리면 n 플러스 2는 402 이하고요. 3 이상입니다. 루트까지 이렇게 취해버리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씩 다 빼버리면은 gn이 가운데 남을 거고요. 루트 3 마이너스 1이고 이 친구는 루트 402 마이너스 1 되겠습니다. 일단 401로 하는 게 20의 제곱이잖아, 맞지? 그래서 이 친구 20보다 약간 더 크다. 따라서 이 값의 경우에는 20점 얼마 빼기 1이니까 19점 뿅뿅 될 것이고요. 이 친구 1점 얼마에서 1 뺐기 때문에 0점 뿅뿅 될 겁니다. 따라서 이 범위 안에서 gn이 정수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 1부터 시작하여서 19가 되는 경우까지 가능하겠습니다. 맞나요? 가능한 gn, 정수 gn의 개수가 19개이기 때문에 그때 각각 n의 개수 구해버리면 똑같이 19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즉 gn이 1이 되게 하는 n 1개, 2일 때의 n 1개, 3일 때 1개 등등등 가서 19일 때 n이 1개씩 나온다. 따라서 n의 개수도 19개. 23번 생략. 요거는 귀납적 정의이기 때문에 이것도 일단 풀어드릴까요, 그래도? 뒤에 거를 조금 어느 정도는 그래도 설명을 해드린 다음에 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조금 봐드려야겠다. 자, 봅시다. 23번 간단하게만 볼게요. 두 수열 AN, B이 주어져 있는데 AN을 보기 앞서가지고 너네한테 물어보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수열 2도 1, 2, 3도 이렇게 별 구성에서 숫자 한 개만 아무거나 골라봐봐. 한 자리 잘해줘. 1, 자 그다음에 1, 11, 111, 1111 이런 수열 AN이 있어. 이 수열 AN이 일반은 어떻게 구하게 되나? 문제 했어. n 플러스 2. 맞네, 문제 있는 거 다 알고 계셨군요. 일단은 어마하네요. 자, 요거가 잘 모르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보통 99 교과서에 사실 다 있는 예시입니다. 수열 제일 첫 도입해 보시면은 999의 경우에는 10의 n제곱 마이너스 1로 일반항을 나타낼 수가 있다. 각 항을 9분의 1배 때리시면 얘도 됩니다. 맞지? 9분의 5배 하시면 5까지 나타낼 수가 있겠다. 맞나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AN 또한
9분의 1에 10의 n제곱 마이너스 얘가 나타내는 것이 1, 1, 1, 1, 1, 1 요런 수열을 의미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니? 그 다음에 bn 갑시다. 일단 b1은 1이고요. 거기에서 bn 플러스 1은 여기에다가 n에다가 순서대로 1부터 대입해 보겠습니다. b2는 b1 더하기 a2다. 즉 b1 전에 있는 친구에다가 더하기 a2 되겠습니다. 1이 2개 12가 되겠죠. 그 다음에 b3의 경우에는 이전 항에다가 a3 1이 3개 123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b4의 경우에는 그 전에 항 123에다가 1이 4개 그러면은 1234 규칙 대충 알겠다. 마치 1부터 n까지의 자연수를 일렬로 나열한 모양의 자연수가 bn의 항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하여서 A9라고 하는 것은 뭐겠노, 얘들아? 문제에서 말하는 A9는 1, 1, 1, 1, 4, 4, 6, 7, 8, 9 얘가 A9가 될 것이고요. B9의 경우에는 1, 2, 3, 4, 5, 6, 7, 8, 9가 되겠습니다. 각자리 숫자의 합을 AB라고 하자. 이 친구의 경우에 각자리 숫자의 합은 당연히 9. 이 친구는 1부터 9까지의 합이기 때문에 계산하시면 45 되겠습니다. 합하면 54가 되어야겠네요. 자, 그래서 귀납적 수열의 귀납적 정의의 경우에는 직접 대입해 보면서 구하는 유형이 있고 약간 구하는 방식과 공식이 있는 형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과 방식이 있는 형태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할게.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 네, 스매싱 갑시다. 휴. 왜요? 아직 35분이 남았어요. 잠깐 쉴래? 우리 쉬는 시간 없이 약간 했기 때문에 네. 3시부터 딱 30분만 그 다음에 스매싱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딱 3시까지만 잠깐 숨 좀 고르고 오세요.